시장 골목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나는 반찬 가게 문을 열었어요. 오늘도 잘 부탁해요. 불을 켜며 혼잣말을 했지요. 반찬통을 줄 세우고 미역국을 덜고 김치를 꺼냈어요. 손이 바쁘면 마음이 덜 흔들리더군요. 첫 손님이 왔어요. 주민회에 다니는 사람이었죠. 혜자 씨, 잡채 있어? 조금 남았어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아이고, 또 착한 척이네. 작게 말했지만 선명히 들렸어요. 나는 그냥 웃었어요. 많이 드세요. 잡채를 넉넉하게 담았죠. 그 사람은 뒤에서 봐요. 보여주려고 저러는 거지. 옆 사람에게 중얼거렸어요. 두 번째 손님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지난번 김치 좀 시큼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그럼 이번엔 좀 깎아줘야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덜 받을게요. 그 부부는 나가며 말했어요. 저 사람은 진짜 가식이야. 저렇게 웃고 다니는 게 더 수상해. 나는 반찬통을 닦으며 그냥 남아서 드린 건데 혼잣말을 했어요. 시장 끝자락.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는 자리. 바람이 들고 햇빛도 안 드는 곳이지만 나는 하루를 열고 있었어요. 그때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동석. 무표정.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가게 앞에 서서 말했어요. 반찬 좀 보자고. 내보세요. 그가 생선을 젓가락으로 눌러보고 말했어요. 얼마요? 5,000원이에요. 잔돈을 건넸는데 그가 눈을 좁히더군요. 잔돈이 이게 맞아? 나는 얼어붙은 손으로 1,000원을 더 드렸어요. 아이고,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그는 옆 사람을 보며 중얼거렸죠. 말도 못하고 그냥 더 주네. 원래 저래. 너무 순에 빠져서 탈이야. 그 소리가 마치 뒤통수를 때리듯 들렸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웃으면서 보냈어요. 점심 무렵 내 가게 앞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내 가게를 힐끗 보며 지나쳤어요. 그때 또 동석이 왔어요. 이번에는 봉투를 들고 이거 반품이요. 입맛에 안 맞았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주변 주민들을 힐끗 보았어요. 주민들이 속삭였죠. 그래요. 잘했어요. 저 사람은 한번 혼 좀 나야 돼.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잡채가 거의 그대로였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담아드릴까요? 주민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또 저래. 저렇게까지 비위 맞추는 게 더 수상해. 착한 척은 원래 오래 못 가. 나는 미역국을 뜨다가 숟가락이 탁 떨어졌어요. 잠시 멈췄지만 곧 손을 다시 움직였어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속으로만 말했다지요. 동석은 내 표정을 침묵으로 지켜봤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 내 속이 드러나길 바라는 얼굴. 하지만 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잡채통을 덮었어요. 사람들은 떠들었죠. 진짜 별난 사람이야. 저렇게까지 조용하면 더 찝찝해. 나는 바람 들어오는 문짝을 붙잡고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 바람이 많이 새네요. 바람 때문인지, 사람들 말 때문인지 가슴이 식어가는데 나는 그냥 가게 일을 했어요. 해가 넘어갈 때까지
아무도 크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나는 장부를 정리하며 이런 날도 지나가겠지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불을 끄고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혼자 버티고 있었는지. 점심 장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시장 골목 끝에서 익숙한 발걸음이 들려왔지요. 최동석이었어요. 그 사람은 늘 그렇듯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천천히 걸어왔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또 오셨네요.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반찬통을 하나씩 열어보며 눈빛만 흘렸지요. 이건 얼마요? 4,000원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1,000원짜리 한 장만 내밀었어요. 나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런데 말했지요. 아, 조금 모자라신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표정을 보며 입술 끝을 올렸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다음에 주셔도 돼요. 그 말이 끝나자 뒤에서 주민들이 웃었어요. 봐, 내가 뭘 했어. 저 사람은 뭐든 다 들어줘. 나는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갔죠. 동석은 그 웃음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반찬을 챙겨갔어요. 나는 혼잣말로 말했어요. 저분도 사정이 있겠지요. 그날 오후 동석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손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지요. 이거 다시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를 열자 멸치볶음이 그대로였어요. 입맛에 안 맞았나요? 그는 또 대답이 없었어요. 뒤에서 주민어가 말했죠. 저 사람 원래 저래요. 누가 잘해주면 더 밀어붙이는 성격. 주민 B가 덧붙였어요. 혜자 씨도 참. 왜 저렇게까지 해줘요? 나는 봉투를 접으며 말했어요. 남기셨으면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그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렇게 사람이 물렁하니 세상 살기 힘들지. 나는 그 한숨에 마음이 잠시 꺾였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날 이후 동석은 매일 찾아왔어요. 어떤 날은 반찬값을 일부러 깎으려 했고, 어떤 날은 반찬을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조용히 주워 담고, 조용히 봉투를 묶었어요. 왜 화도 안 내요? 그가 불쑥 물었어요. 나는 멈칫했어요. 그러다 웃었어요. 화낼 이유가 없어서요. 그 말이 끝나자 주변에서 소리가 났어요. 봐, 저 사람은 진짜 이상하다니까. 저렇게 착하면 더 불편해. 목 안쪽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한 주민이 와서 말했어요. 혜자 씨, 오늘 동석 영감이 여기 시장 사람들한테 뭐라 한 줄 알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뭐라고요? 착한 척하는 사람 제일 싫대. 그런 사람은 언젠가 본색 나온다잖아. 나는 도마 위에 올려둔 무뿌리를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표정은 그대로였어요. 그분도 사정이 있겠죠. 주민이 말했어요. 혜자 씨는 참
왜 그렇게 천성이 곱지요? 그 말도 칭찬 같지 않았어요. 나는 작게 웃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이렇게 됐네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또 소문이 들렸어요. 혜자 씨가 반찬값을 장난쳤다며 거스름돈도 잘못 줬대. 성격도 이상하다더라. 나는 사람들이 말을 주고받는 사이 조용히 반찬통 뚜껑을 닫았어요. 그때 그 소문 사이로 동석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어제 거스름돈 맞나? 나는 내 손을 봤어요. 어제 떨리던 손. 그리고 말했어요. 혹시 제가 실수했나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내 얼굴만 보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보려고 해. 그 말이 어울리지 않게 조용했어요. 나는 웃었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더 조심하면 되겠지요. 그 순간 누군가 말했어요. 혜자 씨는 왜 맨날 떠넘겨요? 왜 맨날 본인이 잘못했다 그래요? 저런 사람은 더 불편하다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다만 손끝이 떨렸다가 다시 멈췄어요. 동석은 주민들의 말에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금세 다시 무표정이 되었어요. 그는 반찬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건 얼마요? 7,000원이에요. 그는 8,000원을 내밀었어요. 나는 거스름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1,000원 여기요. 그는 1,000원을 보며 미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은 틀리지 않았네. 그 말이 묘하게 남았어요. 시험 같았어요. 시험을 통과한 기분도 아니었고, 합격도 아니었고, 그냥 뭔지 모르는 무게였어요. 그가 돌아서자 주민어가 말했어요. 봐라, 또 시험하네. 혜자 씨, 왜 가만히 있어요? 저 사람 원래 성깔 있어. 나는 주머니를 꼭 쥐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익숙하네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람이 크게 불어왔어요. 그 바람에 내 마음도 흔들렸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통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내일은 조금 괜찮겠지요.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 사람의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침부터 시장이 시끄러웠어요. 내 이름이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었지요. 혜자 씨가 돈을 잘못 줬대. 반찬도 요즘 별로라던데. 착한 척하는 게 이제 티나네. 그 말들이 바람에 실린 먼지처럼 내 가게 앞에 내려앉았어요. 나는 국물 냄비 뚜껑을 열며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도 해보자. 하지만 사람들 표정이 달랐어요. 나를 보면 눈길을 피하거나 입술을 비틀었지요. 첫 손님이 왔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죠. 혜자 씨 그 사람이 말을 흐렸어요. 요즘 시장에서 말이 많아요. 나는 웃었어요. 사람 사는데 늘 그랬지요. 그 말에 그 사람은 어색하게 웃고 조용히 갔어요. 그 뒤로 발걸음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반찬통을 닫고 시장 입구를 바라봤어요.
누가 올까 싶어서요. 그때 어제 봤던 주민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착한 척은 오래 못해. 어제 봤지? 반품도 그냥 봤더라. 진짜 이상하다니까. 나는 그 소리가 들려도 가만히 있었어요. 손끝만 조금 떨렸지요. 점심쯤 동석이 또 나타났어요. 늘 그렇듯 천천히 걸어왔어요. 나는 먼저 인사했어요. 오셨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반찬통을 열며 무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거 얼마? 6,000원이에요. 그는 10,000원을 내밀었어요. 나는 거스름돈을 준비했어요. 그 순간 주민비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또 실수하는지 봐요. 어제도 난리 났다니까. 나는 들리지 않는 척 했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1,000원을 3번 확인하고 그에게 건넸어요. 오늘은 틀리지 않았네. 그가 말했어요. 나는 웃었어요. 조심하려고요.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킥킥 웃었죠. 봐라. 또 저 자세야. 불편하게 착한 척하네. 나는 생선조림 뚜껑을 덮으며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민 씨가 와서 말했어요. 혜자 씨, 솔직히 말해요. 왜 이렇게 참아요? 나는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잠시 몰랐어요. 그래도 웃었어요. 제가 성격이 그래요. 진짜 속셈이 없다면 저렇게는 못 버틴다니까. 또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반찬을 담았어요. 하지만 속이 자꾸 울렁거렸어요. 장사가 거의 끊겼을 때 동석이 다시 왔어요. 3번째 방문이었죠. 그는 가게 앞을 서성이다가 작게 말했어요. 이거 또 반품. 나는 봉투를 받았어요. 이번엔 생선이었어요. 입맛에 안 맞으셨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더군요. 대신 내 손을 봤어요. 떨리는 손등. 나는 빨리 봉투를 접었어요.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자 뒤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봐라. 저 사람은 사람이 너무 착해도 문제라니까. 누가 저렇게까지 해줘? 가식이지 뭐. 그 말이 고막에 박혔어요. 나는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목이 잠겼어요. 동석이 그 웃음소리를 들었는지 잠시 멈추더군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들고 갔어요. 나는 가게 의자에 앉아 숨을 길게 들이켰어요. 가슴 안쪽이 허전하게 비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들 미워할까?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날 오후 비가 조금 내렸어요. 사람들은 비를 피해 뛰어가는데 내 가게 앞은 텅 비어 있었지요. 나는 반찬통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손등이 젖어 있었어요.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장사를 마칠 때쯤 주민어가 다가왔어요. 혜자 씨, 괜히 말해주는 건데.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요즘 혜자 씨 얘기 많이 해.
착한 척 오지게 한다고. 동성 영감도 그러더라.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조용히 웃었어요. 사람 마음은 제가 어쩔 수 없지요. 그 말이 끝나자 그 주민은 듣기 싫다는 듯 손을 털고 가버렸어요. 나는 가게 불을 끄며 작게 말했어요. 그래도 내일도 문 열어야지요. 하지만 내 속에서는 작은 금이 생기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금, 아무도 모르는 상처,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하나. 나는 그런 날에도 동석이 왜 자꾸 오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시장 길도, 사람들 말도 모두 날카로웠어요. 나는 가게 문을 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제발 조용했으면. 하지만 바람처럼 소문이 흘렀어요. 어제도 반품 당했다며 혜자 씨가 또 고개 숙였다더라. 참 희한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반찬통만 정리했어요. 손끝이 식었지만 표정은 웃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동석이 보이지 않았어요. 3일 내내 오던 사람이 갑자기 안 왔어요. 이상했어요. 불안했어요. 점심 전 주민 둘이 다가와 말했어요. 혜자 씨, 최영감 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왜요? 아침부터 시장에 없대요. 어제도 얼굴 안 보였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인지 모르지만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바로 이어 말했어요. 근데 말이죠. 그 영감이 그러더래요. 착한 척하는 사람 있으면 끝까지 떠본다고. 나는 숨을 길게 들이켰어요. 들켜서는 안 되는 마음이 가슴에서 울렁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그 순간 전화가 왔어요. 센트럴 약국 직원이었죠. 혜자 씨, 혹시 최동석 어르신 아시나요? 나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약을 찾으러 오셨다가 쓰러지셨어요. 내 손에서 반찬집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 응급실이요. 나는 가게 문을 잠그고 손도 떨린 채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하자 흰 가운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심장 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모두 크게 들렸어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최동석 환자분. 간호사가 말했어요. 지금 검사받고 있어요. 나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꽉 쥐어지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떨리나 싶었어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지요. 가족분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가 있으시고 지병도 꽤 오래됐네요. 컨트롤이 안 돼서 갑자기 쓰러진 것 같아요. 나는 말이 다시 막혔어요. 숨조차 힘들었어요. 위험한가요? 의사가 잠시 눈을 내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길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그대로 꽂혔어요. 아프게, 차갑게,
나는 멍하니 병실을 바라봤어요. 몇 분 뒤, 동석이 실려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어요. 평소처럼 찌푸린 표정도 없었어요. 나는 그 사람 손등을 보다가 작게 말했어요. 왜 혼자 그러셨어요? 그 순간 동석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나를 보았어요.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말했어요. 여긴 왜 왔어? 나는 울음이 올라오는 걸 참으며 말했어요. 몰라서요. 제가 왜 왔는지. 그는 작게 웃었어요. 힘없는 웃음. 그렇게까지 착할 필요는 없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그가 나를 보며 입술을 조금 떨었어요. 어제도 떠봤지.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알아요. 화내지도 않고 징징대지도 않고 왜 그렇게 버티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손에 힘을 주지 못한 채 입술만 벅벅 씹었어요. 그는 내 표정을 보더니 시선을 떨궜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어. 내 가슴에서 어떤 것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나 같은 놈한테 왜 잘해줘?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냥 힘들어 보였어요. 그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바보같이. 그가 중얼거렸어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기계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그가 힘겹게 말했어요. 혜자. 평생 처음 내 이름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들었지.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날 떠본다고. 그 말 들었을 거 아냐? 나는 한참 만에 대답했어요. 네, 들었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근데 내가 틀렸어. 나는 머리를 들었어요. 끝까지 무너지지 않더라. 그 말은 내 삶에서 가장 이상하고 가장 슬픈 칭찬이었어요.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나는 목을 잠시 누르고 작게 말했어요. 왜요? 사람 잘못 본 거지. 그 말이 병실 공기처럼 서늘했고 따뜻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조만간 내가 얘기할 게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혀 몰랐지만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나도,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가게 문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 사람, 왜 이제야 이렇게 보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은 무언가 달라질 거라는 예감. 병원 창밖에 해가 아주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나는 그 빛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몇 날 며칠 마음이 뒤척였어요. 장사를 해도 손이 자꾸 멈췄고 사람들 말도 예전보다 더 아프게 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석이 다시 전화를 했어요.
혜자, 올 수 있어?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자꾸 빠지는 소리였어요. 나는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 문을 열자 그는 창가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혜자, 내가 부탁할 게 있어. 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말씀하세요. 그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어요. 가게를 정리하려고 해. 나는 놀라서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왜요? 이제 힘이 안 돼.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가 말을 이었어요. 혼자 오래 살다 보니 정이란 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잊어버렸어.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사람 떠보는 버릇도 그때 생긴 거지.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아요. 잠시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작은 봉투였어요. 구겨진 종이 봉투. 이거 받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안에는 두툼한 종이 파일이 있었어요. 반찬 가게 옆 비어있던 작은 공간. 오래된 천막 창고였던 그곳. 그 파일엔 그 공간의 정리 비용, 임대 등록 서류, 그리고 마지막 장에 짧게 적혀 있었어요. 혜자 씨에게 넘김.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왜 저한테? 그는 약해진 손으로 이불을 쥐며 말했어요. 너는 받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더라. 나는 눈을 깜빡였어요. 남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가슴이 서서히 뜨거워졌어요. 그가 말했어요. 반찬 가게 늘 바람 불고 힘들었잖아.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매일 봤으니까. 나는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저 그렇게까지 받기에는. 그가 내 말을 끊었어요. 혜자, 이건 선물이 아니야. 그의 얼굴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제대로 해주는 첫 번째 일이야. 그 말이 병실 가득 울렸어요. 나는 더는 말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시야를 가렸어요. 그는 힘겹게 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동안 미안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그는 미소를 아주 작게 지었어요. 이제 좀 가벼워. 그 말이 마치 마지막 말 같아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이거 잘 지킬게요. 그는 내 손등을 눈으로 잠시 바라봤어요. 그럴 줄 알고 준 거야. 그날 병원을 나오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온 시장이 금빛으로 물드는 시간. 나는 혼잣말을 했어요. 작고 조용한 목소리로. 사람 마음이 이렇게 남아있네요. 며칠 뒤 나는 그가 넘겨준 작은 공간을 하루 종일 치웠어요. 먼지를 털고 벽을 닦고
새 간판을 생각하고 꽉 막힌 마음을 비웠어요. 주민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어요. 저기 왜 저래? 그것도 받은 거라더라. 또 착한 척인가 보지. 나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득 동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봐. 그래도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저녁이 되자 새 간판이 달렸어요. 혜자의 밥상. 나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바람이 살짝 스쳤어요. 마치 누군가 등을 밀어주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동석 씨, 고마워요. 그 말이 따뜻한 기도로 가을 저녁 공기 속에 작게 퍼져갔어요.